휴식 전에 방금 제가 보여드리면서 한 질문이 뭐였나요? 예, 순놈이 자기 자식을 알아보는 동물이, 암놈은 당연히 자기가 낳았으니까 알아보는데 순놈이 자기 자식인가 알아보는 거는 동물에는 거의 없죠. 순놈은 그냥 사정만 하고 가버리지 이게 내 자식인가 따지는 게 없어요. 근데 그런 예외가 요 사자라고 보여드렸죠. 이런 게 몇 개 있습니다. 얼룩말 또 이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인간으로 오면 다른 얘기가 되죠. 자, 그래서 제가 그거 하기 전에 첫 질문이 이겁니다. 왜 어린 소녀를 시집 보낼까? 조선시대는 결혼한 연령이 평균 14세, 16세입니다. 심지어 공주님도 저렇게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요. 우리가 어린 나이에 시집 보내는 이유가 몇 개 있죠? 입 하나 덜 낳고 못 사니까 여자애를 빨리 보내버리는, 치워버린다. 옛날에 뭐 치운다 그러잖아요. 그죠? 입 하나 덜 낳고 빨리 보내버리는 그런 이유도 있고. 두 번째, 위안부나 이런 데 잡혀갈까 싶어서. 옛날에는 공여나 이런 데 잡혀갈까 싶어서 빨리 결혼을 시켜버리죠. 그죠? 근데 그거는 이제 특수한 경우고, 보통 지금 아까 공주님도 14살에 시집을 가요. 왜? 애 많이 놓으라고? 근데 거꾸로 애 많이 놓으라는 표현은 이제 우리가 해박의학적으로 보면 좀 틀린 게 14살이면 굉장히 어리잖아요. 그때라고 해서 뭐 더 성숙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요새가 오히려 영향이 더 좋죠. 근데 14살짜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서 애를 임신하면 어떻게 임신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초등학생이면 벌써 하니까. 근데 14살짜리도 임신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린 나이에 임신하면 상태가 안 좋죠. 그러니까 빨리 가서 빨리 결혼해서 빨리 애 낳아 굳이 14살짜리를 시집 보내야 할 이유가 뭐 있어요? 빨리 정하라. 아까 보여드린 사자 얘기가 바로 여기에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사자 얘기를 보여드렸어요. 엄마, 암컷은 자기 자식을 말 안 해도 알죠? 수컷은 잘 모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거를 그러니까 내 새끼 아닌 걸 내가 키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여러분 우스갯 중에 그런 거 하나 내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 어떤 남편이 돌아가신 임종이 내가 여보 이제 내 죽을 때 됐으니까 그것만 내가 알고 싶다. 그 마지막 개는 내 아들 아니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거는 이제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하는 말이 개 빼고 다 당신 아들 아니라고. 자, 이거는 뭐 그냥 우스개를 하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여성은 자기 자식을 알잖아요. 순놈은 이게 내 건지 안 건지 확신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얘를 어릴 때 데려오면 그런 문제가 없잖아요. 얘가 20살, 30살 돼가지고 데려오면 얘가 뭐 다른 남자하고 해가 하는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정분이 나가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빨리 결혼을 시키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아까 못 사는 집이 입 하나 들고 뭐 위안부 잡혀갈까 그건 다른 얘기고, 왜 심지어 궁중에 공주도 14살짜리 시집 보낼까? 여자애가 어떤 이런 남녀 관계 알기 전에 빨리 보내야, 순수한 그 상태로 보내야 이런 문제가 없다 이 말이야. 이해되시나요? 어떻게 보면 너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해를,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이게 아까 순놈이라는 표현, 순놈이 자기 자식이라는 확신이 들게 하는 방법의 하나다. 아주 나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자, 이거 왜 이렇게 뒤집으셨겠어요? 똑같은 얘기가 이제 이해되시죠? 왜 이렇게 하는지. 그렇죠.
예. 여기 하나, 뭐, 최근의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아니에요. 심지어 네덜란드로 가서 이민 갔으면 다른 나라 문화권에 갔는데도 그걸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네덜란드라는 나라에 이민을 갔어도 모슬렘이라는 그런 어떤 전통 때문에, 연애하면 잡아 죽인단 말이에요. 왜 연애하는 게? 아까 그거하고 그러면 시집을 못 간다. 남자가 생각할 때, 이거, 내 자식이란 확신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관습이 끔찍한 관습이죠. 자, 한국도 조선 말까지 뒤집어 썼어요. 그래서 심지어 여성단체에서 이거 좀 벗게 해주세요. 이렇게 왕에게 상소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요새 생각하면 웃긴 얘기지만 이게 고종이면 조선 말이잖아요. 그때까지도 이랬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고요. 제일 끔찍한 게 이거죠. 네. 여러분 이거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시죠? 여성 할례라는 게 뭔지 아시죠? 남자들의 할례가 있어요. 그건 종교적인 의미에서 또 하고 아니면 위생상으로도 하고 그렇지만 여성의 경우는 그게 위생하고도 상관없고 종교적인 것도 상관없이 더 끔찍한 일을 한다고요. 단지 목적은 하나. 그렇죠. 예. 왜 여성을 성적 쾌감을 못 느끼게 잘라버리느냐? 딱 하나잖아요. 아까 순놈이 내 거라는 보장을 받기 위해서. 끔찍한 관행이죠. 자, 여러분 모파상이라는 소설을 가서 여자의 일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남자의 일생이 없는가 묻지 마세요. 자꾸 그런 면에서 보면 안 돼요. 이건 차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자, 여자의 일생 여기 보면 자, 여러분 뭐 내가 소설 다 읽어볼 수 없으니까 재미나게 보고 이걸 그림으로 그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멋지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더라고요. 소설을 그냥 그림을 하나 그려. 자, 잔느가 여러분의 일생을 한번 맞춰보세요. 꿈 많은 소녀, 그것도 금수저 집에 부자 귀족 집에 무남동녀로 태어나서 수녀원 학교에 가서 공부 꿈 많은 낭만의 시대. 여러분들도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정말 눈에 드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줄리앙하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얘가 돌아서서 자기 하녀하고 바람을 펴요. 그래서 결혼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생겼죠. 그러면서 얘가 바람을 펴서 나가버리잖아요. 그리고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낳는데 이 아들,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아들을 열심히 키워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이놈 아들이 또 도박하고 방탕하는 이런 거예요. 그 집도 다 팔아먹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골로 이제 이사를 가요. 그리고 얘도 아들이, 근데 이제 이 폴이 아들이 몰라오는 오는 게 얘가 애를 하나 낳았다 그러면서 애를 하나 던져주고 갔어요. 그래서 자, 꿈 많은 소녀 시대. 여러분들도 이런 시절이 있었고. 그래서 남편 만나서 잘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결혼했는데, 아니, 다 이러잖아요. 여기 여자 일생에서 이게 기대가 실망이 됐고. 그래서 아들이라도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놈이 또 이렇게 방탕하게 해야 돼. 그래서 다 한잔 다 끝나고 저 시골에 가서 또 이거 하나 핏덩어리 새로운 희망을 갖고 산다. 이게 여자의 일생이다. 그게 모파상이 그린 여자의 일생입니다. 이 서양의 경우인데도 하여튼, 예, 참 꿈 많은 소녀 시대, 결혼해서 잘 살아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아들도 낳아서 잘 키워보려고 했는데, 다 좌절하고, 이제 막내 또요, 새로운 희망, 얘가 어떻게 클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그렇다. 여자의 일생. 여러분의 일생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세요. 그래서 하녀 로잘린이 아까
이 남편하고 바람핀 그 하녀, 물론 뭐 남편이 접근해서 그랬겠지만 그 하녀가 끝에 와서는 이제 그 잔느를 돌보는데 하는 말이 인생이란 좋은 것도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좋아요? 그냥 그래? 자, 그럼 한국 얘기, 실질적인 얘기를 하나 가져와 보죠. 여자의 일생. 여러분들이 잘 아는 흔한스러운 얘기인데요. 흔한스러운 일생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조선시대 공부를 안 시키잖아요. 그리고 빨리 시집 보내잖아요. 근데 이 흔한스러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해요. 가문이 상당히 요새 막 개방된 좀 열린 아버지가 있어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글을 배웠다. 그런데 이 집도 문제가 15살에 시집을 보내요. 이거는 뭐 이 집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 당시가 그랬다. 15살 참 어린 나이에 시집을 보냈잖아요. 그랬는데 시집 가서 남편이 참 잘 되고 또 애도 잘 되고 이렇게 참 되면 좋은데 남편이 뭐 시험을 맨날 떨어지고 그래서 화풀이해서 맨날 기방에 가서 여자들하고 놀아나고 시어머니는 이 글 쓰고 이런 걸 싫어 뭐 그때 당시엔 노인들이 싫어했겠지만 어디든 학대를 하고 또 남자가 밖에 나가서 오는 게 네 때문이다. 그것까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래서 애를 둘 낳았는데 그 둘마저 어린 나이에 죽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삶의 어떤 기대가 전혀 없어요. 아까 잔느는 것도 아들이 또 가서 뭐 손자라도 하나 던져줬는데 얘들 이 집에는 젊은 시절에 애들도 어릴 때 죽어버리고 그래서 결국에 27살에 요절합니다. 병으로. 참 안 됐죠. 그 타고난 재능 아직도 우리가 참 기억하는 흔한스러운 삶이 너무너무 비참하게 끝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시를 많이 썼는데 자기가 죽으면서 유언이 내 시를 다 불태워버려라. 그랬는데 그 동생인 이 허균이 그걸 다 모아가지고 중국에 가서 그 시를 발표를 했더니 엄청나게 와 이런 좋은 시를 쓴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이름이 오늘날까지 알려졌다 하는 뭐 알려지면 뭐 하겠어요. 그 삶이 너무도 비참했는데. 제가 그 무덤에 가봤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저 경기도 광주 초월 지월리가 한 데 가면 흔한스러운 무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너무 안 돼서 찾아가 봤어요. 가보면 여기가 김씨 집안의 묘소입니다. 흔한스러운 이것이 자기가 애들이 자기 앞에서 먼저 죽었기 때문에 이런 거 참 슬픈 시를 썼는데요. 흔한스러운이 3가지 한이 있다 그러는 거 아시죠? 이렇게 자기 일생을 참 너무도 출발이 좋았는데도 결과가 너무도 나쁘게 되니까 흔한스러운이 한 3가지 한 몰라요? 조선에 태어난 거. 그럼 조선이 아니고 그때는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차라리 중국에 태어났더라면 아까 중국에서는 그 시를 굉장히 좋아했대. 내가 조선이 아니고 중국에 태어났더라면 여자가 아니고 남자로 태어났더라면 김성립이가 아니고 좀 좋은 남자를 만났더라면 3가지가 다 안 맞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참 뛰어난 재능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비극적으로 여자의 일생. 여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인간도 여자도 사람이 외다. 여러분 맞아요? 여자도 사람입니까? 요새 와서 이런 말 하지. 나혜석이가 살 때만 돼도 이런 게 통하지 않은 시절이었어요. 나혜석이라고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나혜석은 일본 도쿄 여자 미술학교에서 서양화를 공부한 후 1918년 귀국하여 화가, 여성 운동가로 활동한다. 1919년 3.1만세 운동에 참가하여 5개월간 투옥되었다가 풀려난다. 그 다음에 재혼남 김우영과 결혼한다. 외교관인 남편과 함께 유럽과 미국을 가게 되는데 그림을 배우려고 파리에 홀로 남게 된다. 이때 나혜석은 3.1운동 민족대표 중 한 명이던 체리를 만나 사랑에 빠진다. 두 사람의 영웅설도 나혜석은 이혼하게 되고 체리는 그녀를 외면한다. 나혜석은 체리를 상대로 일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이 소송과 이혼 고백서의 파문으로 대중들부터 큰 비난을 받는다. 1935년 정조 취미론을 발표. 정조는 도덕도 법률도 아닌 취미라고 말하며 조선 남성은 정조관념이 없으면서 여자에게 정조를 유도한다고 비판했다. 그녀는 전 남편이나 체린과 달리 신사참배나 참씨 개념을 거부하고 조선 총독부에서 내선 일체에 협력하면 진료비와 집, 화실을 제공하겠다고 회유하지만 거절한다. 말년에는 파킨슨 병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다가 시린 무용부자 공동에서 사망한다. 예, 결과로만 보면 굉장히 비참하죠. 굉장히 그 어떤 그 개방된 집에,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일본에 가서 우리나라 최초의 화가가 되고 그때 당시에 파리까지 갔다 오고 하면 엄청난 거잖아요. 파리를 여행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자, 이분이 신여성,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좀 엄청난 신여성인데 최초의 서양 화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주장하는 게 바로 요겁니다. 현모양처. 요새도 아직도 현모양처. 지난번에 얼마 전에 이화여대에 어떤 정치인이 가서 현모양처라고 얘기했다가 이화여대생들이 들고 나가고 엄청난 반발을. 그러니까 아직도 그 남자들 중에는 여성의 어떤 모델이 현모양처. 여러분 중에도 혹시 아직도 현모양처 꿈꾸시는 분 계신가? 그 얘기를 자기 딴에는 했는데 이화여대생들이 지금 무슨 구닥다리 얘기하냐고 막 들고 일어나죠. 근데 벌써 이 나혜석은 그때 당시에 벌써 현모양처라는 말이 안 된다. 즉 남성 위주의 어떤 거기 틀에 끼어가 현모양처, 남자에게 맞춰주는 그런 삶 아니다. 주체적인 여자도 사람이 외다. 아까 봤죠? 얼마나 앞서 나갔어요. 근데 너무 앞서 나가는 바람에 그 결말이 비참했어요. 아까 행렬병, 즉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가 행렬병 환자, 병동에서 사망했으니까요. 근데 뭐 어쨌든 그런 선구적인, 너무 앞서 나간 선구적인 그런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한국은행 총재도 했다. 만약 그건 뭐 나중에 이거. 자, 그래서 지금 여자의 일생, 제일 맞는 게 여자의 일생 아닐까. 그래서 제가 특별히 한 분을 초청했어요. 박영란 쌤이라고. 인생 길을 허덕이면서 한가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야, 평생 걸어오면서 남은 것은 무엇인가. 방토하라 엉벙 벙벙 매양이 틀만 날았더니 야속한 무정 세월이 내 청춘만 앗아갔네.
일생길을 허덕이면서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이건 아니다. 좋죠?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내용이 결국에 여자이기 때문에, 자, 여자이기 때문에라는 게 아까 내가 말한 여자라는 어떤 형태, 생리적인 형태 때문이냐, 아니면 관습이나 문화 때문이냐, 이제 그거를 구별해 보세요. 여자이기 때문에 라는 건 뭐, 어떤 사회적인 관습이나 어떤 그런 것이 본능적으로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가 참아야 한다, 달래야 한다, 참아야 한다. 참지 마세요, 이제. 자, 여러분의 일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일생은 뭐 참았는지.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지금 영화를 보여드릴 텐데요. 지붕의 바이올린이라고 영화 보셨나요? 이 굉장히 재밌는데 안 보셨으면 꼭 보세요. Because of our tradition, we've kept our bonds for many, many years. Here in America, we have traditions for everything. How to sleep, how to eat, how to work, how to wear clothes. For instance, we always keep our heads covered and always wear a little prayer shawl. This shows our constant devotion to God. You may ask, how did this tradition get started? I'll tell you. I don't know. 자, 이 뭐 여기서 이 영화에서 뭐 다른 재밌는 말이지만 계속 얘가 지금 하는 게 트래디션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죠. 트래디션. 이거 먹는 것도 트래디션, 뭐 하는 것도 트래디션, 전통이라는 뜻이에요. 전통, 즉 내려온 거.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래요. 이게 다 전통이 뭔지, I'll tell you. 내가 얘기해 줄게. 그러놓고 I don't know. 전통에 대해서 내가 얘기할게. 그러놓고 나도 모르겠다. 왜? 전통이라는 내려온 거지. 이게 뭐 설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전통. 아까 우리 여성의 이런 것도 전통이잖아. 우리 문화가 여자는 그랬었잖아. 부엌에 있어야 되잖아. 이게 전통이잖아요. 그죠? 전통을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전통. 그랬는데, 자, 어떤 전통을 얘기하는 거 봅시다. 딸이 셋인데, 예. 첫 번째 딸은 이 사람이 그 나이 많은 그 호라비인데 중매를 보내요. 왜? 돈 많은 노인인데 보내면 어쨌든 그 사람이 뭘 이제 이 집에서 주겠다 그러고 밥 먹고 사는 건 해결되니까. 그래서 결혼을 이제 부유한 도살장, 나이 많은 사람입니다. 젊은 애를 여기 첫째 딸 보내게 딸이 당연히 울면서 안 한다고 그러겠죠. 근데 예전에는 아버지가 하라 그러면 하는 거 아시죠? 그게 전통이에요. 근데 딸이 거부하면서 가난한 재봉사하고 연애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울면서 자기는 죽어도 그 자기가 좋아하는 이 재봉사, 가난한 재봉사하고 하겠다. 그래서 전통을 깹니다. 결국 이제 아버지가 물러선다고. 처음에는 자기가 당연히 네 결혼해라. 옛날에는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이 전통이 깨졌어요. 둘째 딸은 어떻게 됐냐면
이제 결혼을 하려면 아버지인데 성낙을 받아야 되는데 얘는 연애를 해가 그냥 데려와서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 허락이 아니고 내가 당연히 결혼 내가 하는 건데 당연히 아버지는 그냥 축복만 해주면 된다. 전통이 또 깨졌죠. 셋째 딸은 어떻게 됐냐? 유대인은 유대인끼리만 결혼해야 돼요. 근데 러시아 청년하고 결혼해요. 이민족하고 결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이 하나하나 깨지죠. 그거를 이 영화가 보여줘요. 전통적인 유대인 가정에 그 아까 트레비어라는 아버지하고 엄마가 전통적인 유대인 가정을 꾸려가지고 딸을 키우는 딸들이 하나하나 전통을 이렇게 깨가는 걸 보여주는 그런 영화인데 하여튼 한번 보세요. 자, 혹시 이런 보고서 들어보셨나요? 한 반쯤만 고개를 끄덕이는. 킨디 보고서가 이제 뭐 좀 옛날 얘기라서 이게 그렇게 쇼킹하지 않지만 이게 처음 나왔을 때 1960년대에 나왔을 때 엄청난 쇼크였어 사회적으로. 왜? 이건 내가 말할게요. 여러분들이 답하세요. Yes, no. 여성도 성욕을 느끼는가? 이거 뭐 질문할 필요도 없는 건데 그때 당신은 그랬다 이거 얘기입니다. 1960년대 이 보고서 나왔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런 질문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요새 보면 웃기는 질문인데 그때는 그랬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1940년 이 남성의 성행위에 대해서 여성의 성적 행위에 대해서 책을 써서 이런 보고서 자체가 처음에 성에 대해서 뭘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금기사항이었는데 킨데이 보고서가 그 금기를 깬 거예요. 그럼 그게 왜 그리 중요한데? 여성은 성에 무관심해야 되고 순결해야 하고 그런 거를 안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전통과 습관에 엄청난 충격을 던진 책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여성 해방운동의 기폭제가 됐다. 여자도 자기 몸에 대한 주체적인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 성혁명, 여성인권혁명의 기폭제가 여기서 시작됐다. 여자도 하나의 독립된 주체적으로 남자에 부속되어 하는 게 아니다. 참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얼마나 최근의 일입니까 이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이게 뭐예요? 태어난다는 것은 아까 전에 본능적으로 여자는 뭐가 부족하다. 그게 아니고 만들어진다. 후천적으로 어떤 관습, 습관, 사회 인식 때문에 그래 됐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는 자꾸 많은 경우에 이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편견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말이 유명한 말이 나왔는데 이게 누가 했느냐? 보부아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제2의 성이라는 책에서 현대 페미니즘 여성 주의자들이 한 말이 이 말 여기서 이제 여성은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걸 제2의 성, 우리나라 말로는 이 한국말이 영어에서는 젠더, 섹스가 아니고 젠더의 문제다. 이렇게. 섹스라는 건 육체적인 어떤 차이, 젠더라는 건 문화적인 차이. 이건 문화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럼 그것도 깨면 되는 거죠. 달리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누구? 사르트르. 장폴 사르트르와 보바르가 계약 결혼을 하죠. 이 사르트르는 심지어 그 노벨 문학상을 거부한 사람이에요. 요새도 그 중에 얼마나 큰 영광인데 이걸 거부할 정도로 실존주의 철학의 어떤 그 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런
이 계약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새로운, 그때 당시는 엄청난 또 사회 충격이었죠. 결혼이 계약 결혼, 평등한 입장에서 결혼이 하나의 계약이다. 이런 것들이 현대 우리가 그 여성 그 성운동하는 그런 기폭제가 됐다. 시발점이 됐다. 예. 요새로 생각해도 좀 굉장히 앞선 얘기들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그렇다. 그래서 페미니즘이라는 말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성에게도 법적인 권리가 있다. 즉, 투표권 같은 게 없었다. 말이 되나? 여자가, 아까 그랬잖아요. 독자적으로 결정할 능력이 없으면 남편이 하면 되지. 뭐라고 여자가 투표를 또 하노? 그래서 사실 이 투표권 받는 것마다 엄청 힘들게 투쟁을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화적 차별을 뭐 임금 격차랄까 이런 거 해결해달라. 세 번째는 이제 어떤 다양성. 이런 식으로 이제 페미니즘이 쭉 발전해 가는 과정입니다. 자, 이분이 누구예요? 예? 유명한 샤넬 넘버 5 코코 샤넬이죠? 누군지 다 아시죠? 이 사람이 왜 갑자기 등장했을까? 바로 이것 때문에. 여자가 옷 입는 거는 남자를 위해서가 아니고 여자를 위해서 입는다. 요새 생각하면 그것도 맞는 말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몸에 맞는 뭐 콜세트 같은 거 이런 거 몸을 이렇게 짜고 몸을 이렇게 해서 남자에게 잘 보이려고 해도 그렇게 할 필요 없다. 헐렁한 바지 입으면 되지. 내 몸이 편한 거 입으면 되지. 여러분 이분에게 감사하세요. 이런 게 요새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데 여자가 여자를 위해서 옷을 입어야지 왜 남자를 위해서 옷을 입냐. 예, 아까 여자도 사람이 왜다 하다가 여자도 시민이 왜다. 왜 우리는 투표권이 없냐? 왜 남편만 투표하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게 투쟁을 통해서 흑인들보다 늦게 백인 여성들이 투표권을 받은 거 아세요? 흑인들보다 늦게 투표권을, 그것도 투쟁을 해서 받은 겁니다. 그냥 준 게 아니고. 자, 한국으로 돌아오면 어떤, 한국은 우선 제일 문제가 이 가부장적인 제도 아닙니까? 이거를 타파하려면 호적제를 없애야 되겠죠? 당연한 호적제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없어지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호적을 없애다니. 이런 호로 자식들이 있나? 상놈의 자식들이 있나? 뭐, 양반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라는 건 여성이 뚫고 갈 수 있는 어떤 유리천장이라는 표현을 아시잖아요. 그죠? 아직도 한국이 2022년도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29개국 중에서 꼴찌라. 유리천장 지수. 가령해서 국회의원 중에 여성이 몇 명 있는가? 예를 들면 CEO 중에 여성이 몇 명 있는가? 이런 기준으로 따지면 한국은 한참 꼴찌. 그럼 다른 나라 여성이 우리나라보다 뛰어나서 그런가?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관습적인 차별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게 바로 유리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아직도 이렇게 엄청 하위에, 다른 나라들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한국은 그냥 주구장창 꼴찌로 계속 가고 있으니 정말 이걸 좀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그겁니다. 자, 제가 물어볼게요. 부부 통장 따로 갖고 계신가요? 결혼하면 당연히 통장 하나 가지는 거 아닌가? 남편이 갖고 있던 부인이 갖고 있던. 남편이 이제 월급 다 쓰시나요? 한 달에 300만 원씩? 아니면 남편 월급 가지고 다 받아가지고 쓰시나요? 요새 MZ세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결혼해도 통장을 따로 갖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따로 갖고 있는 건 좋은데 문제가 생겼다니까. 여자가 생리대를 사는 게 자기 통장에서 사야 되는지 아니면 이게 생활비에서 사야 되는지 여러분 생각 어때요?
아니 생리대는 여자가 지 거니까 지 돈가 사야 되지. 근데 여성이 아니야, 그건 공동생활비에서 사야 돼. 여러분 생각은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압도적으로 된다고 그런 사람이 많다는데 어쨌든 이런 것까지도 요즘은 따진다 이 말이에요. 어? 아, 네가 100원 내면 나도 100원 내고 우리 공동생활비에서 써야 되는데 야, 생리는 네가 내야지. 자, 요즘 와서 거꾸로 요즘 20대 특히 MZ세대라는 20대 남성들이 너무 여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차별받는다고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남자가 차별받고 있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아까 다른 많은 통계를 봐서는 여성이 차별받는다고 우리가 쭉 그래 왔는데 요새 젊은 애들은 오히려 거꾸로 남자가 차별받는다고 지금 막 난리들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사회제도가 남성에게 유리한가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 최근의 통계입니다. 아직도 많은 여성, 더구나 놀라운 건 젊은 여성들일수록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새 야 그게 뭐 우리 때보다 얼마나 좋아졌는데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상대적인 개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도 여성들의 인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좀 여자들이 너무 여성 우위 시대가 아닌가 할 정도로 막 그러는 판인데도 여성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는 엄청난 차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가서 자 우리 공평하다고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뭐 아까 객관적인 세계적인 분석을 해봐도 한국이 그 유리천장 지수에서 제일 꼴찌인 거는 뭐 그건 객관적인 데이터고요. 여러분 브라셀에 가보셨나요? 예? 이거 보셨어요? 오줌 싸개? 요거는 이거 봤어요? 못 봤어요? 건너편에 있는데 그 광장 건너편에 있어요. 아 이걸 봤으면 건너가서 이것도 봐야지. 여러분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거 유명한 거잖아요. 근데 페미니스트, 여성 활동가들이 왜 남자만 오줌 누는데? 왜 여자는 오줌 못 누는데?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이게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광장 건너편에 여기 설치되어 있답니다. 여성이 오줌 누는 거. 남자가 오줌 누면 왜 여자는 오줌 못 누노? 자, 그래서 제가 처음 이 강의를 할 때 질문했던 걸로 이제 되돌아갑니다. 본성적으로 남녀가 같은 것인가? 아니면 남녀의 이런 게 관습적, 문화적, 종교적 차이, 어떤 편견 때문에 그런가 하는 질문으로 돌아간다고. 야, 이거를 했으면 여자도 당연히 이걸 해서 평등하게 해야지 왜 남자만 하고 여자는 안 하노? 이거 그 평등한가? 근데 거꾸로 뒤집어서 그러면 웃돌이 다 벗고 살자. 여러분 웃돌이 다 벗을래요? 아니 이건 실제로 있어요. 미국에서 그 대학 캠퍼스에서 프리스비라고 해서 던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애들이 던지면서 이제 더우니까 웃돌이를 다 벗어요. 근데 그거 하던 여학생 하나가 자기도 벗었어요. 그런데 캠퍼스에 경찰이 쫓아와가지고 그 여학생을 잡았어요. 옷 벗었다고. 그런데 이 여학생이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남자는 벗는데 왜 나는 못 벗노? 그래서 심지어 학교에서 이제 데모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그냥 놔두라 좀. 아, 뭐, 어때서. 놔두면. 아, 자기가 벗겠다는데. 자, 제 포인트를 여러분 이해하시죠? 남녀의 차이와 차별을 구분 안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이와 차별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걸 어떤 경우 혼동해버리면
야, 왜 차별하는데? 왜 여자 오줌 누는 거는 왜 차별하는데? 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야, 옷들이 다 벗고 하자. 벗으세요. 저는 뭐 반대 안 할게요. 이거는 본성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어떤 데는 헷갈릴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말에는 이런 그 용어가 그게 표시가 안 되는데, 차별인가, 차이인가가 어떤 데 헷갈려가지고 차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여기서 영어에서는 이 단어가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 이렇게 우리는 성, 섹스 하면 단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뜻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걸 얘기하는지 저걸 얘기하는지 헷갈려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여자란 무엇인가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자, 섹스라, 이걸 제가 분명히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무슨, 우리말에는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개념적으로 이제 이걸 분명히 갖고 있어야 이런 것에 대해 차이를 분명히 이해하실 거예요. 생물학적 성, 남자, 여자, 이건 섹스죠? 우리가 섹스하면 다, 뭐 성적인 거 이런 거 다 섹스. 그러나 영어에서 섹스라 했을 때 남자, 여자의 차이, 호르몬의 차이, 뭐 여자와 남자가 생리적으로 구별되는 거, 이걸 섹스. 그 다음에 젠더라고 했을 때는 사회적, 관습적 차이. 그 다음에 섹슈얼리티 하면 성적인 관계. 자, 그래서 여기서 뭐 이건 하드웨어, 타고난 거, 내가 몸이 뭐 이렇게 여자는 가슴이 튀어나온 거, 뭐 이런 거, 남자는 수염이 난 거, 이거 하드웨어잖아요. 이거는 차이가 있지만 이게 차별의 요소는 아닌데, 이제 요리 넘어가면 그게 어느 상황이 있었느냐에 따라 잠깐만 철학자들도 뭐 종교적으로 이게 이제 차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해결적으로 되면 요리 넘어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여기를 오늘 제가 얘기했고,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쪽으로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이걸 한번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번 할까요? 아유, 그렇지. 자, 여기서 제가 뭐 웃으면서 한 거지만 분명히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이런 그 개념의 차이가 어디를 얘기하느냐를 헷갈리면 이런 혼돈을 가져온다. 그래서 이 본능적인 이걸 얘기하는지 아니면 사회적인 이런 거는 우리가 엄연히 고치고 수정해야 되고 바꿔야 되는 요소가 많이 있죠. 그죠? 또 요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확실히 왜 남자란 없는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섹스에 해당되는 겁니다. 본능에 대한, 왜 여자 얘기했으면 남자 얘기해 주세요. 지금 그런 거 얘기하려면 우리는 두 번째 담론인 젠더에 대한 얘기를 했다. 왜 여자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차별을 받고 있었는가. 이제 그 얘기를 했고, 그래, 그 이해가 돼야 그 다음 이제 단계로 넘어가고. 자, 여기서 제가 마치려면. 네, 감사합니다.